모든 사람의 꿈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투자를 배우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몇십 년을 먼저 했어요. 저는 뭐 직장 몇 년 다니고 그만두고 투자라는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먼저 주식 투자를 해봤잖아요. 코인만 안 해보고 다 해봤어요. 자, 제가 해본 결과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자와 투기와의 구분이 안 돼요. 자,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근데 보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와의 그 경계선상을 구분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경계선상을 한번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정의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내 본업에 충실하고 자, 거기서 정말 돈을 버는 거죠. 종잣돈을 벌고 거기서 벌었던 잉여 자금을 그냥 투자하면 그게 투자예요. 근데 본업을 무시하고 본업은 그냥 대충 하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대충 하고 직장도 대충 다니고 그 투자에 집중하는 거야. 뭐 주식 투자에 집중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근무 시간에 데이 트레이딩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해서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근무 시간에 집중 못하고 그 투자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이미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이미 자기 자본을 초과해서 투자를 한 거야.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는 오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투기 단계가 되면 완전히 이제 미수를 치게 되는 단계가 돼요. 뭐 주식에서도 이제 미수 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이제 주식 사고 뭐 그러다 이제 주식 폭락하면서 깡통 차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되면 분명히 그건 투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막 개수만 늘리는 거야. 무피, 그다음에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적은 돈으로 막 구축들 마구 사는 거야. 그리고 막 가서 저가 1억 이하 저가 주택이라고 막 몇 개씩 사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산만 늘리고 자산을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결국 이제 부채를 늘리는 거죠. 자, 이제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굉장히 투기성 거래를 했어요. 주식 거래에서 예전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제대로 그 본질을 보면 그것만큼 돈을 잃기 쉬운 투기 거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단타를 치다 보면 내가 버는 수입보다 수수료가 더 나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 그 손절 금액이 거의 내 계좌를 녹아버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오래 할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도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그리고 부동산도 자기 능력 이상, 전세돈도 못 빼주는데 계속 전세 끼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경험을 했잖아요. 해본 결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이거 주변에서 투기성 거래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된 사람도 봤고, 여러분, 투기를 하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 투기를 하면 돈을 못 번다. 부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간을 하셔야 돼. 그것부터 먼저 분간을 하시라니까. 자, 대부분이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을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어떤 시장의 붐업 분위기에 현혹돼서 무리하게 분양권 사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 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돼버린 거야. 내 자본 이상으로 투기를 해버린 거야. 문제는 이 투기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어떤 주변이 막 전부 다 부동산으로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부와 내동해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팔아라. 현금 확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을 저는 봤기 때문에 투기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결국은
2020년, 2021년에 무리해서 연끌하신 분들도 1주택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뭐 집값이 올라간다니까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투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이제 그 상승론자 연끌 오족들은 조종장이라고 그러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막 또 불인이들이 재미를 못 본 불인이들이 부동산 공부한다고 어떤 부동산 뭐 강사들을 막 따라다니고 강의를 듣고 그러잖아요. 뭐 공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죠. 알아서 아는 건 좋은데 이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 부동산 강사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투기성 거래가 많아. 결국은 막 다주택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갭 투자 해라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 하라는 거 아니야. 뭐 말로는 그래요. 뭐 무주택자들 뭐 집을 사야 된다. 뭐 그런 또 이야기도 해요. 글을 쓰더라. 그렇게 쓰더라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문제가 뭐냐면 한 채에서 운이 좋게 막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자꾸 개수를 늘려간다니까. 여러분 부동산 하나 샀는데 몇 억이 드는 거야. 여러분 몇 억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갭 투자한다고 뭐 분양권은 또 계약금만 내면 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샀냐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그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강의도 들을 필요 없어요. 내 집 살 정도, 내 집 사고 뭐 한 채 더 사서 임대업을 하든지 그 정도 이상 살 능력이 없어.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상 사봤자 별로 재미도 못 봐요. 뭐 다 세금 내고 뭐 내고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자산을 포트폴리오 할 줄 알아야 돼. 왜 지나치게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금만 내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세금만 내는 시대가 왔고 그러지 말고 채권도 사고 요즘 뭐 5%, 7% 막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사놓으시면 매년 5%만 받아도 예를 들어 10억을 넣으면 5천만 원이 들어와요. 5억을 넣으면 매년 2,5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5억만 넣어도 4년만 가지고 있으면 1억이 들어와. 1억. 4년 뒤에는 내가 1억을 받는 거야. 5억 넣어놓고. 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4년 뒤에 1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쉽지 않아. 쉽지 않고 그동안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뭐 살 때 뭐 취등록세 안 냅니까? 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그 갭 투자했다고 하면 또 전세 빼줘야 되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니까. 차라리 채권 5%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지. 미래에 대한 내 나이 노후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승부는 자신의 사업에서 승부를 해라. 요즘 1인 지식기업 뭐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가 발달돼 있고 이 플랫폼이 발달된 시대에 얼마나 무자본으로 사업하기가 좋냐고. 뭐 유튜브도 일종의 그런 거고. 1인 지식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신사업들이 할 게 얼마나 많냐고. 돈 벌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자신의 사업에 충실해서 매달 차라리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만들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보세요. 지금 한 몇 년 오르고 내가 몇 년 올랐다고 내 자산이 뭐 20억, 30억, 50억 됐다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돈 쓰지도 못했잖아요. 세금만 줄창 냈잖아. 자산이 50억인데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냐고. 근데 그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금 뭐 한 30, 40%는 까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는 계속 내고. 결국 그러다가 또 임차인이 집 빼달라고 그러면 빼줄 돈은 없고 여러분들 다 그런 상황이 됐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자신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매달 수익이 나와야지. 매달 수익이 1,000만 원씩 나오면 예를 들어 그것처럼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 게 어디 있겠냐고.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돼. 그 사업에 충실하면 되니까.
그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겠냐고. 그런 자신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다 투기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보면 주식 투자도 다 투기야, 하는 게. 뭐, 개별주들 들어가서 막 그냥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크게 먹으려고 들어가고, 소소하게 조금씩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것 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나 주식 투자도 결국 초우량주 아주 쌀 때 사서 쌀 때 계속 모아 나가면서, 미국 주식에, 한국 주식은 좀 성격이 틀려요. 미국 주식들 배당 잘 주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잖아.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코스트코, 그런 주식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 먹는 것들이니까. 성장주 같은 거 말고. 자, 그런 것들은 매년 배당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잖아. 그런 주식들도 포트폴리오에, 내 자산에 한 10%에서 30% 넣어놓고, 그죠? 채권 넣어놓고, 부동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월세 나오는 뭐 어떤 수익률 상품 하나 또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그거는 그냥 부수입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어떤 생활에 어떤 밑받침이 되는 어떤 자본 유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본업에 충실하는 게 좋다니까. 자, 그렇게 하시라 이거야. 초반에 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잘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 그리고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많아. 이거 뭐 대부분이 또 그런 하자가 있으니까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어떤 지혜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돼. 투기를 하지 말아라. 제가, 자, 그렇게 해서 절대 부자가 안 된다.